그 막스 꼬미날의 6회 보도자료 보니까 107명의 발제자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107번째라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굉장히 우울했어요. 어제 전체 세션의 분위기 보면서 내일 107번째 발제를 내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발제를 하게 됐는데요. 되도록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 책자가 혹시 없으신 분은 죄송한데요. 책자를 경제적인 사정으로 취향이 아니라 경제에서 구매를 못하신 분은 적어도 제 발제는 이따가 저한테 말씀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결론 부분 471페이지에 제가 제안한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과 서로 비교나 연결을 시키거나 논쟁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정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내면화, 좌파 막스주의 이 안에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 하나 뭐냐면, 그래서 대인배 놀이를 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대인배 놀이를 할 땐 지났다. 생존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사회운동가들, 한 남한의 좌파 진보들이 몰락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거는 생존력이 없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인배 놀이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한국에 몇 명 있냐, 학자가. 그 학자들을 길러낼 프로젝트가 있는 거냐, 우리에게. 육성 전략이 있느냐, 지원하고 있느냐, 정규직 교수들, 혹은 좀 살고 있는 교수들이나 사회적 경제하는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비판적 학자들 기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활동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회운동가들이 육성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엄청난 세계 금융을 만들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에 물론 스위너머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실험들과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확장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도의 경계를 허물고 내파시키고 외파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건 지식인만은 아니죠. 모든 단체나 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생존을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473페이지의 일상의 재구성이라고 말한 건, 저는 공급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 세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산과 재생산의 이야기. 제가 듣기에는 두 개 다 그냥 생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 계속 말했던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은 현실 자본주의에서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노동과 생산의 이야기입니다. 재생산이 누가 지금 재생산 영역에서 놀고 먹고 춤추고 이런 거 다 생산하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면. 그런 자본주의 변화 속에서 계속 생산 재생산과 토론을 해요. 그냥 다 생산의 얘기입니다. 정말로 일상의 영역, 과연 과거처럼 재생산 영역이라는 것이 노동이나 생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쉬는 거냐. 그게 철저하게 가장 박근혜 정부 문화 창조경제가 말하는 그 프레임이거든요. 그렇게 문화나 삶이나 이런 걸 보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관계에서의 자본주의지 않은 관계를 생산하는 것들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마르크스주의자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노동력 생산주의 생각합니다. 자, 107명의 발제자는 이런 생산력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 역량을 생산해야 되는 거죠. 관계의 미학이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그렇죠? 쉴 시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3일 동안. 너무 자본주의적이잖아요. 네? 이게 공급된 삶입니다.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지식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와서 2년에 한 번 모여서 새끈한 지식 담론들을 공급받아야 되고, 사회과정 사주고, 의리로 여기 있는 현장에서 사진 찍어주고, 이런 공급되는 삶. 이거를 끊는 게 가장 비자본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거죠. 예를 들면. 정말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꼬미날레는 저 이번 걸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정말로 너무 노력 많이 지지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밖에 있는 현장 예술도 얼마나 보셨어요. 거기에 지금 기룡 사진전부터 엄청나게 했고, 그걸 보면서 그렇게 흥분이 되거나 느끼거나 미안하거나 사랑스럽거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우린 공급받는 겁니다. 계속. 그게 똑같아요. 어떤 삶을 살던 공급받는 삶. 공급받는 삶을 끊어내는 게 가장 대안적인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검진 받은 그런 거 맞죠? 일주일 동안 등에서 땀이 난 적이 몇 번이, 운동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소주를 몇 번 먹었습니까? 이런 거 체크하죠. 비자본주의 삶을 체크해보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대안적으로 내가 내 먹거리를 만들어 봤는지, 아니면 내 가족이나 친구와 우정을 나눠봤는지, 거의 아마 그 말기 환자들 수준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 고민택 선배 혁명 이야기 하셨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혁명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혁명을 할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혁명 3명만 모이면 된다고 맨날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김대중, 신강현, 조희연 이렇게 3명이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혁명 못하는 거예요. 저랑 고민탁 선배 사무실도 성북구, 저 성북에 살거든요. 막스 코미나레 때밖에 못 봐요. 우리 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공무원 삶이죠. 그런 걸 단절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것이 결국 자유시간의 확장이죠. 자유시간의 확장. 시간이 없다. 시간이 얼마나 자본주의적인 트랙입니까? 시간이 없다. 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건데. 시간 없는 거죠.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2년에 한 번 모여서 혁명하자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가서 프로젝트 딸 시간에 막스주의자끼리 만나야 되는 거죠. 재미없어도. 싸우더라도. 그쵸. 근데 서로 만나는 거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생산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생산적인 일이 있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혁명을 하고 싶고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자유시간, 우리 시간을 늘려야죠. 니체 유명한 명제잖아요. 하루에 3분의 2 이상 자기에게 시간을 쓰지 않으면 노예 삶을 사는 거다. 우리 자본주의 노예 삶을 사는 간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간이라는 것들을 확장하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거다. 그냥 자본주의에 기여하는 겁니다. 대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도, 섹스도, 부모관계도 공급되고 상품화되는데 그 시간을 만들지 않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에 네 번째로 커뮤니티라고 저는 써놨는데 지역화 전략과 문화적 관계 복원이라고 썼습니다. 지역화 오늘도 이제 앞에 그 정진 동지도 그렇고 배도 선생님도 지역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적인 생각이 달라요. 저는 두 분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물리적이고 대상화된 지역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스주의자가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저는 지역화라는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지역이 아니라 지역은 조직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지역에서 가장 무력할까요? 지역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동네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은 가장 바쁜 아버지입니다. 의사고 변호사고 다 필요 없어요. 지역 커뮤니티 그들은 전문가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송이 붙었을 때 도와줄 사람들. 그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커뮤니티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권들이 진보정당이 문화연대 같은 사회운동단체들이 지역을 조직하겠다, 그들을 전환시키겠다, 재배치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역화라는 가치. 막스주의의 지역이 중요한 것은 세계화라는 가치가 부셔놨던 그 수많은 표준화의 삶, 문화 다양성이 없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생산성과 효율성의 삶, 그것이 아닌 정말 관계의 미학, 내 삶의 가치들을 질감을 찾는 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질감을 느끼는 걸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거고 지역화의 가치를 운동의 전략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역에 가가지고 막 설득을 해요. 예를 들어 먹혔죠, 예전에는. 왜? 근대적, 계몽적 사회에서 먹혔습니다. 멋있어 보이니까. 사실 멋있어 보이는 그 삶을 동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에 가서 그 얘기 해보세요. 멋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 지역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은 목공하고 막 화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지역에 가보시면. 자본주의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런 삶을 운동권에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멋이 없는 거예요. 문화연대 활동가가 문화연대 선배를 보고, 만약 진보신당 활동가 진보신당 선배를 보고 난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난 저렇게 살면 바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지역이 더 재밌어, 가니까. 예. 그런 것들. 이거는 삶의 목표와 지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가서 재배치하고 조직하겠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지역적 확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노동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지역의 노동 형태들에 서 침해되고 있는 수많은 노동권들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주노총이나 막스주의자를 해결해주지 않는 수많은 노동의 문제들을 가지고 싸우면 되고 그것이 지역의 정치고 지역의 운동인 거죠. 어떤 막 조직해서 대중조직들이나 운동권 조직들이 막 뿌리를 내리고 그건 결과인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그리면서 근데 이해도 다 다르잖아요. 막상 지역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역화라는 가치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거는 머리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질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질감을 가져야 되고 동네에서 놀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운동사야말로 마르크스주의자 커뮤니티야말로 정말로 진정으로 질감이 없는 커뮤니티가 없는 조직이죠. 온도가 없는 만나면 왠지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기보다 만나야 할 것 같은 커뮤니티.
저는 가짜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오랫동안 만나시고 친한 분들이 있겠죠. 그거를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꼬미날이나 이 커뮤니티가 막 즐겁고 해피하고 이런 에너지가 별로 안 느껴지는 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2년 후를 기다리면서 2년 후에 우리가 얼만큼 진화해서 만나서 좀 이렇게 서로 피로감이나 강박감이 아니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얘기도 해주고 우리 동네에서 몇 명 같이 해가지고 마르크스 학회도 뭐 이런 커뮤니티가 없는 거죠. 커뮤니티 없는 조직. 근데 그 커뮤니티 없는 조직이 국가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상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지역 주체나 삶의 주체들은 되게 희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항상 나라와 국가를 걱정하는데 내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우정이 없고 의리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 거대한 조직들이 저는 적은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수파지만 한국에도 좌파나 진보나 마르크스 주의자가 왜 소수파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원으로 우리가 날 돌봐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런 관계.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관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좀 출발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주 내용이고요. 그런 면에서 뭐 우리가 원래 주제가 이제 주체 생산 이런 거였는데 이 발제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스코미네 회의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처음 갔다가 배성훈 선배랑 고민택 선배가 이런 고민을 하시길래 그런 대안은 없다고 막 약 올리고 씹어댔더니 네가 발제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발제자가 됐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로 저도 무슨 솔루션을 갖고 하나의 솔루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솔루션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 대신에 질감이 있는 삶의 솔루션들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당연하고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실천적 역량을 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무언가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일을 한다. 그래서 불량식품보다도 위협적이지 못한 운동권이 됐잖아요. 적어도 불량식품보다는 우리가 위협적인 체제 전복적인 주체가 되자 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토론해 주시죠. 예. 네, 이게 지금 발표를 들으니까 좀 미묘한데 글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건 아닌데 글에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글을 읽고 토론문을 작성했던 게 또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냥 저도 제가 쓴 토론문을 바탕으로 지금의 느낌을 같이 첨가해서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썩 좋은 토론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의를 하는 내용이라 딱히 틀린 얘기 없고 모순적이거나 난점도 뭐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근데 대신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안 되었던 건 아닌데 사실 가령 뭐 문화과학 청간되고 한 20년 전쯤에 도 새로운 주체오는 그때도 뭐 언어 욕망 이런 거 하셨고 제가 지금 수요 넘어도 계속 그런 문제 오랫동안 얘기해왔고 일상부터 시작해서 뭐 근대적 주체의 문제라던가 코민적 주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다양한 이론가들이 주체 문제 계속 얘기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 오늘 정록부에도 있었지만 어제였나요? 정록부 쪽에서 뭐 페미니즘이라던가 녹색 감수성 문제 이런 얘기가 계속 되어 왔는데 문제는 제 질문은 오히려 이 얘기 한 지도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더 질문돼야 될 거는 아는데 왜 안 할까가 토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마도 뭐 시간이 없다고 하셨을 텐데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가령 문화연대 활동가들이 그러면 지치지 않고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서 문화연대가 지금 하고 있는 엄청난 일을 다 하면서 과연 자기 삶을 표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또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활동가들, 좌파 활동가들조차도 미리 코민적 삶을 여기 살 수 없다. 공산주의적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건 또 하나의 당이고 굉장히 이원재 소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하셨지만 반면에 약간 혼돈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거거든요.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오히려 질문할 건데 이 지점을 더 질문해요. 왜 우리가 그걸 아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있는데 왜 여기 더 진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첫 번째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을 재구성하자라는 측면 정말 동의하는데 이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과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공산주의적 삶, 코민주의적 삶을 예시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만날 것 같다는 게 솔직히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혁명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세분 선생님 직접 시간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듯이 일상을 자본주의와 다르게 구성하려면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수요 너머에서 나온 농담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는 밥을 계속 해먹고 밥 먹는 게 중요시하거든요. 일상에서 어떤 다른 삶의 방식을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는 혁명이 나도 밥 해먹느라고 혁명 무청 갈 거다라는 말을 농담 삼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일상은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또 그만큼 힘을 가지고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코민적 혹은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위해서는 굉장한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많은 꼭 좌파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많은 공동체를 만들 흐름들이 있지만 이 흐름들이 곧바로 또 반자본주의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쉽게 연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쪽도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적 삶을 만드는 윤리적 이 방식과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는 정치적 방식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가 이제는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가 이제 두 번째 제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약간 이제 이원정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랑 조금 빗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가령 지금 발표문에는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80년대식의 그 운동권 형성 메커니즘은 사라졌다. 대학이나 뭐 도저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저 동의를 해요. 그리고 또 하지만 다른 경로로 뭐 촛불 시민들이라던가 뭐 깨시민이라던가 등등 뭐 미번스 다양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대중들이 있는데 이 대중들이 그렇다고 해서 좌파 쪽으로 잘 끌려오지 않죠. 오히려 이분들은 과연 뭐 아직도 노무현이고 아니면 노빠들이고 아니면 뭐 정봉주나 낙금수 혹은 안철수 이런 상징적 존재들한테 자신들의 현재에 대한 불만을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욕망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운동권들은 별다르게 도움이나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대중적인, 진보적인 대중들로 이렇게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 대중들을 어떻게 좌파 운동에서, 공산주의 운동에서 포괄해낼 것인가의 문제들은 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전 지금 생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아까 고민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레닌 얘기나 뭐 부실기 담당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지금 정치정당, 그 당시 정치정당이라는 문제의식들을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이렇게 강부한 노동자 계급들의 주도권들 이런 것들이 잘 거기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그 당시 서바이트가 불렀던 다양한 이 사람들이 역습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민주적 의지를 구축하는 정치적 조직적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고민돼야 될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운동하시고 이런 대안적인 주체 형성 문제, 일상 문제를 고민하시는 입장에서 정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맥락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